자, 이번 시간에는 6.2 양자 에너지와 광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입자성에 대한 얘기예요. 입자성. 우리가 조금 아까 6.1에서 뭘 공부했었나요? 빛의 파동성을 공부했었죠. 빛은 파동이고, 예, 빛의 파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식이 많이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일반화해서 다룬 건 뭐가 있었나요? C는 람다 뉴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파장과 진동수를 곱하면 광속이 된다. 그죠?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죠. 자, 근데 빛은 파동성이 있는 반면에 또 입자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아니,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느냐. 근데 이상하게도 자연현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물질 있죠. 뭐 전자가 됐든 양성자가 됐든 중성자가 됐든 걔네들도 사실은 입자성뿐만 아니라 파동성이 있어요. 파동성. 그러니까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랑 파동을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완벽한 파동으로 행동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완벽한 입자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파동 또는 완벽한 입자로 행동을 해요.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전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전자도 분명히 입자성도 있죠. 분명히 전자 한 개, 두 개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는 파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자에도 마찬가지로 이 파장과 진동수 이런 걸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같은 물질이 가지는 파동을 갖다가 물질파라고 하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의 파동적 거동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식, 그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빛의 입자성인데 뭐 이런저런 내용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식이에요. E는 hν. E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 입자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빛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광자라고 합니다. 빛 알갱이, 그걸 하나하나를 광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에너지가 바로 이런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E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고요. H라는 것은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해서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라는 이런 값을 가지는 상수입니다.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빛의 입자성이 그냥 빛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빛이 파동성이 있는 반면에 빛이 입자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고 빛의 입자성을 통해서 뭘 또 알게 됐습니까? 원자의 내부 구조를 이제 알 수 있구나.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자의 내부 구조를 이런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도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구나. 예, 이 모든 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의 여러 가지 그 파동적 거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양자역학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6.2에서 빛의 입자성을 공부하는 거냐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식은 E는 hν입니다. 그리고 E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광자의 에너지. H는 플랑크 상수. 뉴라는 것은 그 광자의 그죠? 그 빛의 진동수예요. 진동수. 진동수는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단위가 뭐였습니까? 시간의 역수죠. 왜냐면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게 바로 진동수였으니까 시간의 역수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상쇄되면서 그냥 순수한 에너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이기 때문에 뉴가 크다고 하더라도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굉장히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빛이 입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빛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쉽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면은 진작에 알았겠죠. 빛이 입자라는 거를. 근데 빛은 너무너무 그 광자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입자인지 몰랐던 겁니다. 마치 물이 입자로 돼 있죠. 물 분자라는 입자로 돼 있지만 입자라고 돼 있는 걸 몰랐죠. 예, 왜 그래요? 너무너무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이 입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 식에 도달했느냐, 그리고 빛의 입자성을 알아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크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빛의 입자성을 알아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입자성을 알게 된 크게 그 큰 유명한 두 실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플랑크. 플랑크란 사람이 한 실험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식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만 밝힌 게 아니라 이 광량자설이라고 해서 빛이 입자라는 걸 밝혀내는데도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제 열은 그런 선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플랑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플랑크란 사람이 맨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800년대까지만 해도요. 180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19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빛의 파동성으로다가 모든 현상을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빛은 완벽한 파동이다, 이렇게 완전한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체 복사라는 겁니다. 흑체 복사. 흑체 복사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이 뜨거워지면요. 그죠? 여기 쇠 막대기가 있는데 뜨거우면 이렇게 빛을 내잖아요. 지금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얘가 더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우면 더 하얀색 계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이었다가 점점점 주황색, 노란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되고요. 온도가 더 높으면 푸른색 계통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게 돼요. 자, 그거에 대한 관계, 그게 바로 흑체 복사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물체의 분포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어떤 푸른색이라든가 그런 색깔을 띠게 될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측정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분포를 그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빛의 파동성이 완벽하다면은 빛이 파동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러한 곡선을 만드는 정확한 식을 도출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값을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곡선 있죠. 이게 그 고전역학적으로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식이에요. 완전히 터무니없죠. 실제는 이런 모양인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뜻할까요? 그렇죠. 빛이 파동이라는 그 대전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그런 과감한 생각을 못하고 플랑크란 사람이 식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요. 이 분포, 이런 파장의 분포 곡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을 만들었어요. 바로 요게 이제 그 식입니다. 플랑크가 만든 식이에요. 이 식은 이 곡선과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만든 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랑크가 막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 식을 막 분해를 해보니까요. 결국은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은 빛의 에너지라는 것은 NH 뉴더라 이거예요. N이라는 것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h뉴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수고요. 뉴라는 것은 그 진동수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얻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플랑크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빛의 에너지라는 것은 그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럼 어떤 빛의 진폭이 정수배란 얘기인가? 이런 식까지는 얻었는데 이 식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젊은 과학자가 이제 이 식의 의미를 밝혀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아인슈타인이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역시 입자성이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되는데요. 광전 효과라는 실험입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금속에다가 빛을 쪼이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예. 빛이죠. 그리고 전자. 그래서 빛을 쪼이면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빛이 파동성만 있다면요. 빛을 많이 쪼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전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자의 에너지도 높아야 되겠죠.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면. 근데 이상하게 어떤 그 규칙성이 있었냐면은 빛을 얼마큼 세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무관하더라 이거예요. 예. 지금 전자가 튀어나올 때 어떤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전자도 있고 어떤 전자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로 나타낸 거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에너지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면 더 많은 에너지 같은 공급이 됐으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도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빛을 아무리 많이 쏴주느냐, 그러니까 빛의 밝기랑 전자의 에너지랑은 무관하고요. 전자의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는 오로지 진동수더라 이거예요. 빛의 진동수랑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비례하는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X축은 진동수고요. Y축은 그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진동수를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죠. 빛을 밝게 쪼이면은 더 많은 전자가 나오긴 하지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임계 파장의, 그러니까 임계 진동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임계 진동수 이하의 빛은 아무리 많이 쪼여져 봤자 전자가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파동이라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입자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은 빛이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혔어요. 근데 이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5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10이라는 에너지를 줬으면은 5라는 에너지를 극복하고 나와서 전자는 얼마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최대 5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11의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러면은 5는 뛰쳐나오는 데 쓰고 나머지 6의 에너지를 전자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일치하죠. 만약에 4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어떨까요? 4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아무리 쏴봤자 이 5라는 이 뛰쳐나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는 튀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빛은 입자다. 이런 가설을 제창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식을 얻었습니다. E는 hν. 광자, 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자의 개수로 해석을 한 거죠. 개수. n이 1이면은 하나의 광자고요. n이 2면은 두 개의 광자입니다. 자, 플랑크는 요 n을 갖다가 개수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입자라고 완벽하게 가설을 제창하고 n을 개수로다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플랑크 상수는 어디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예,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플랑크랑 독립적으로 이제 이 플랑크 상수도 도출을 해내고,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도 밝혀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빛이 파동성뿐만 아니라 입자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이런 빛의 입자성을 통해서 드디어 원자의 내부 구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원자를 이해하는 문이 이렇게 있다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게 약간 열린 거예요. 약간 열려가지고 저 안에 대단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활짝 열리는 게 뭘까요? 활짝 열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 보게 된 거.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자,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조금이라도 열렸기 때문에 더 열 수 있구나 해가지고 활짝 열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보어의 원자 모형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